자, 이제 문제풀이 5번째 시간입니다. 문제집의 38페이지부터 내용이고 요약집은 28페이지부터 정리된 내용이에요. 그 사장은 5가지 내용 구성되어 있거든요. 중개사무소, 분사무소에 하는 내용, 사무소 이전도 있고 뭐 사무소 공동 사용도 있고, 그다음에 겸업, 그다음에 고용인, 인장, 휴폐업. 근데 기본적으로 최소 5개 이상 출제됩니다. 5문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출제가 돼요. 특히 1절에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이런 내용들은 최소 2개 이상, 2개, 3개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문제도 꽤 많아요. 1번에서 그 25번까지의 내용이 될 거예요. 25번까지. 자,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요약 특강을 좀 들어보셔야죠. 그 28페이지 요약집의 내용을 요약특강을 쭉 한번 들어보시고 요약특강을 쭉 그 1절을 쭉 들어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1번에서 25번까지를 풀고 푸신 다음에 아직 채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문제를 푸는 거죠. 자, 문제 1번은 27회 문제인데 제가 여기 문제집에 수록한 기출문제는 그 기출문제집에 들어있는 거와는 겹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출문제집에도 문제가 들어있죠. 기출문제 들어있고, 근데 기출문제는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기출문제집에는 200문제 들어있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그 겹치지 않는 괜찮은 문제들을 수록한 거예요. 자, 문제 1번 갈게요. 틀린 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건물에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전세도 되고 임대차도 되고 사용대차도 되니까 맞는 말입니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 안에는 설치할 수 없잖아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2대, 시군구별로 일개소 초과할 수 없다.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에? 다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에 하게 되죠. 우리 분사무소 이따 문제 많이 나오니까 미리 좀 적어보면, 자, A구에 법인이 주된 사무소가 있어. B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했어. 그러면 여기에 설치 신고하라. 여기서 신고불증을 교부하죠. 그리고 지체 없이 이렇게 통보하죠. 여기 통보. 이게 통보하게 되고, 일단 분사무소를 이전에서도 마찬가지죠. 분사무소, 여긴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자, B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C구로 옮긴다 이거죠. 그랬을 때도 분사무소 이전 신고 여기에, 그다음에 여기서 신고불증을 교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체 없이 양쪽 다 통보해야 되죠.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 시군구에 다 통보해야 되죠. 자, 됐고 4번. 이거 되게 시험이 잘 나오는 지문이잖아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 중개사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또 지역 농협은 업무 개시 전에 1,000만 원 이상 보증 설정에 등록관청에 신고도 해야 되고.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잖아요. 그럼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신고해요. 이건 분사무소고, 그 중개사무소 이전,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중개사무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중개사무소 이전,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으니까 뭐 등의 짐 싸 뭐 이런 거 되잖아요. 다음 2번입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 2번. 사무소 명칭으로 틀린 거.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그렇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선택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문자 사용해야 하고. 2번 좀 황당한 지문이죠.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 질문처럼 공인중개사 법령엔 5개 광고물을 간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고요. 간판에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는 거죠. 황당한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죠. 근데 3번. 2번에서 틀리라고 한 거고요. 정답은 3번에 넣은 거죠. 5개 광고물에 연락처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5개 광고물에 뭘 안 쓸 때? 성명 안 썼을 때지. 이거 있잖아, 우리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 뭐예요? 간판. 5개 광고물은 뭘 쓸 의무?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좀 급했나?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있죠. 교차로의 광고는 표시 광고할 때는 사무소의 명칭만 쓰면 사무소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소재지도 써라. 그리고 연락처는 다 쓸 거 아니냐. 근데 연락처가 개공인지 성명도 써라. 이런 내용이고요. 연락처는 여기 있는 거죠. 간판에다가 연락처는 쓰지. 근데 의무는 없죠. 자, 3번 틀린 거고, 4번 개공이 아닌 자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쓰면 등록한청 철거 명령 할 수 있고 1-1, 1년 이하 징역 처녀 벌금도 추가되죠. 5번 개공이 아닌 자 당연히 표시 광고는 안 되고 하면 1-1 되는 거죠. 자, 정답 3번. 문제 3번은 문제 질문이 뭐예요? 등록한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게 이 그림이에요. 중개사무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습니다. 1번 틀린 거. 1번 그렇죠. 이전 후 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2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이전. 여기는 분사무소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전 후 여기에 신고하면 틀리죠.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한청에 신고한다. 네.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후라고 내겠지. 이건 헷갈리게 하려고. 이건 중개사무소 이전이고. 그러니까 법인의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한청에. 법인의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한청.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3번은 우리 등록한청 주어잖아요. 등록한청은 등록증 교부, 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고용 신고, 고용강요 종료 신고, 휴폐업 등의 신고, 등록 취소했던 거, 업무 정지했던 거 전부 다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4번은 이전 신고 전에 발생했던 사유로 인한 그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연히 이전 후 등록한청이 때리는 거. 5번 사무소 공동 사용하려면요.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하려면 이 개업공인중개사 갑 이자가 이제 사무소를 임차했다. 중개업을 하고 있다. 근데 이자가 어떤 기간이 아니어야 업무 정지 기간 중이 아니어야 다른 공인중개사가 여기에 등록을 할 수 있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쪽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분사무소를 여기에 설치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업무정지 아니어야.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공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거죠. 갑에 승낙서를 내야 되죠. 이전 신고할 때. 정답 2번. 문제 4번 틀린 거. 1. 소공을 고용했어. 참 문제 4번 다시 보면 문제 4번 질문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은 이거는 짬뽕 문제야. 종합 문제. 문제 질문이 테마가 없잖아요. 1번 소공을 고용했어.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중개사무소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죠. 맞는 말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이게 개공의 의무라는 거예요. 소공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될 의무자도 개공이고 게시 안 하면 개공이 과태료 받아요. 100만 원이야. 2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에 분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개공 아닌 자 표시 광고는 안 된다. 당연한 거야. 4번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 광고했다. 여기 사무소 명칭을 안 쓰고 표시 광고했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돼. 어떤 바보가 교차에 광고는 명칭을 안 써. 어디 부동산 안 쓸 거요? 써야지. 차라리 소지지라고 하던가. 성명이라고 하던가. 차라리 그게 낫지. 근데 명칭을 안 쓰고 표시 광고했다. 이걸 신고했는데 왜 또 보상금을 주냐고. 보상금은 우리 8장 보책이 나오죠. 무거양양양양, 무거양양양양을 찔러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 부정 등록한 자, 자격증 양도한 자, 대여한 자, 자격증 양소받은 자, 대여받은 자, 등록증 양도한 자, 대여한 자, 등록증 양소받은 자, 대여받은 자 실러야죠. 5번 이중 등록하여 중개업할 수 없다. 우리 이중 등록하지 마라. 우리 절등치 1-1. 틀린 건 4번. 문제 5번입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만든 문제네요. 옳은 거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등록한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돼? 아니에요. 이중 등록. 우리 이중 등록은 절대적 등록 취소이면서 1-1인 거고,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1-1이잖아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데, 취소할 수 있다는 틀리게 낼 땐 늘 취소해야 한다고 내요. 틀렸고. 2번 중개사무소를 2개 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벌칙 규정은 다르다. 우리 벌칙이라는 것은 형벌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중사무소 임시 벌칙 같잖아요. 이게 같잖아요. 틀렸죠. 1-1 똑같아요. 3번은 판례인데 그 개공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무허가 건물 같은데,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박스 이런 데다가 사무소를 또 하나 둔 게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이제 개공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저기 무허가 건물에 둔 사무소는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은 사무소니까, 저거는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중개사무소 아니지요. 이게 주장했더니 판사님이, 야, 뭐 웃기고 있네. 야,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은 사무소는 등록이 안 되는 사무소인 거지. 그게 그 사무소가 아니냐? 사무소는 사무소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개공이 중개사무소 외에 별도로 설치한 사무소가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라도 이중사무소 설치금지 위반되니까 처벌 대상 된다는 게, 형사처벌 대상 된다는 게, 형사재판이었어요. 이게 맞는 말이고. 4번 업무정지 기간 중이 아닌 한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법인인 개공과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틀렸죠.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예. 그 사무소 공동 사용은 업무정지 중이 아니면 되는 거고, 종별이 서로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얼마든지 공동 사용 가능해요. 그 다음에 5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청에 신고하고 관할 구역 어디? 내가 아니고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등록한청 관할 지역 내에는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십니다. 문제 6번. 6번 들어갑니다. 사무소 명칭 옳은 걸 찾아볼까요? 1번 당연히 틀리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써도 되고 부동산 중개 써도 돼요.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괜히 쓴 말이야. 뭐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써야 되냐? 아니요. 우리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선택이 선택. 우리 부칙상 개공 아저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쓰면 안 되죠. 부동산 중개를 써야 되는 거고. 2번. 그러니까 5개 광고물에 성명 표기 안 하면 500이가 되려요? 100만 원이가 되려죠. 우리 이복의 방방백 광고 문자인데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성명을 거짓으로 썼다. 100만 원이 같으려. 3번. 개공이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썼어. 철거명령 할 수 있다. 개공이든 개공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우리 개공이 위반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 더하기 철거명령. 개공이 아닌 자가 위반하면은 1-1 더하기 철거명령. 전부 다 들어갑니다. 철거명령은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4번. 개공이 아닌 부동산 컨설팅 업자는 그 사무소의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개공이 아니래잖아요. 5번은 사무소 명칭 사용을 위반해서 철거명령을 받았어요.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한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행정대집행법. 자, 민사집행법이라고도 예전에 출제 냈었어요. 옳은 건 3번. 자, 문제 7.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틀린 거. 자, 5개 간판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개공.
그럼 당연히 등록한청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5개 광고물, 5개 간판, 성명은 안 썼다, 성명을 거짓으로 썼다. 다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철거 명령 별도로 다 들어갑니다. 2번, 사무소 명칭 이렇게 써도 됩니까? 딸기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써도 됩니까? 됩니다. 부동산 중개가 들어갔잖아. 들어갔으면 앞에 딸기 뒤에 사무소 괜찮아요. 자, 잘 썼어요. 아주 잘했어요. 딸기 부동산 중개 따먹을래 해도 돼요. 바나나 부동산 중개 먹을래 해도 되고. 예. 자, 됐어요. 행복한 부동산 중개 해줄래요?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중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5개 간판이잖아. 누구 성명을 써야지? 책임자 성명을 써야 되지. 틀렸죠. 책임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해야 됩니다.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왜 맞냐면 우리 부칙상 개공 아저씨는 부동산 중개를 써도 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5번 역시 5개 간판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어. 철거 명령할 수 있다. 다 들어간다고 이게. 100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철거 명령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되겠다. 자, 문제 8번 갑시다.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로 옳은 것은 몇 개냐 그랬는데 기억은 왜 틀렸죠?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우리 중개사법에 면적의 규정이 없어요. 면적이 없으니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면 틀려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다음 니은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니까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죠. 잘했어. 그 다음에 디귿은 왜 틀렸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 의무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 원본 이걸 게시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게시 의무가 없으니까. 우리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에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 다음에 니을 왜 틀렸어요? 소공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그려야 돼요. 원본. 4번이 아니고. 미음은 왜 틀렸나요? 왜 틀렸냐면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전원 다 실무교육 받는 건 맞아요. 우리가 게시할 것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신고필증 원본, 개공, 소공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 요율표,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서류예요. 실무교육을 안 받을 일이 없으니까. 안 받았을 리가 없으니까 게시할 의무가 없어요. 비읍은 맞았지. 보증 설정 증명서류. 이 문제는 이제 게시 의무 쪽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자, 됐고요. 옳은 것을 찾으랬으니까 니은과 비읍 되겠습니다. 문제 9번. 틀린 걸 찾아볼까요?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최소 면적 규정은 없죠. 아까 면적 규정 없다고 그랬잖아. 니은. 중개보소 실비 요임의 한도의 표 게시해야 되죠. 3번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죠. 4번이 그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소공에게 시도지사가 100만 원 과태료를 처한다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아서 소공 거를 안 그랬으면 등록관청이 개공에게 100만 원이 과태료 준다고요. 소공 위반이 아니라고. 이거는 개공의 의무라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본에 성명을 안 썼다, 거짓 썼다. 이것도 다 철거 명령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과태료 철거 명령할 수 있다. 다 들어갑니다. 틀린 건 4번. 10번. 10번은 이거 아까 이거 표시 광고. 표시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만 쓰면 사무소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소지지도 써라. 연락처 이건 당연히 다 쓰지. 연락처만 쓰면 정말로 이게 개공인지 어떻게 하냐? 성명 써라. 근데 법인인 개공일 때 인터넷 성명은 대표자 성명이 되는 거예요. 대표자 성명. 그러니까 10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할 때 표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등록번호만 빠진 거죠. 나머지 다 맞고요. 답 1번. 11번. 틀린 걸 찾아볼까요? 1번. 개공은 5개 광고물, 여기 5개 광고물에는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 나왔던 지금 비슷한 거죠. 5개 광고물은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처 표기할 의무가 없으니까 맞는 거죠. 보조원은 표시 광고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우리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있죠.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는 거.
철거하는 것이 입회취잖아요. 입회취. 이전 신고했어. 폐업 신고했어. 등록 취소가 되었어. 네, 휴업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다음에 업무 정지 이런 게 들어가도 안 되는 거죠. 이전 사실을 신고했으면 지체 없이 한번 철거해야 돼요. 이게 10일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체 없이 철거예요. 다음 4번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이 등록 취소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지. 잘했어요. 그 다음에 휴업 사실을 신고했을 때 철거해라. X, 휴업 X. 정답 5번. 자, 12번은 옳은 걸 골라보자. 개공은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아까 틀렸다고 그랬죠.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고 5개 광고물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다.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였죠.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하더라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분사무소 둘 수 없다고 해야 돼요. 앞에가 조심해야 돼요. 뭐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것도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협회 통보하는 거지 시도지사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 잘했어요. 5번 업무정지니까 여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면 틀리는 거죠. 옳은 건 4번이다. 자, 13번이 문제가 좀 복잡해요. 풀어볼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야, 이제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현재 A군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었어. 근데 이거를 어디로? B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했다 이거지.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네. 이전한 날이 5월 10일이래. 5월 10일 날 이전했대. 자, 근데 박스 보니까 실제 문제 여기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종합문제 형탕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2018년 3월 5일 날 과태료 300만 원짜리 받았대. 500만 원 이하짜리 받았나 보죠. 뭐 확인 설명 위반했거나 아니면 뭐 그 연수교가 받았거나. 그럼 7월 12일 날 업무정지 2달 먹었고, 그다음 2019년 3월 14일 업무정지 한 달 또 받았고, 2019년 5월 7일 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A 군수로부터 적발이 됐대요. 적발됐는데 5월 10일 날 이전했다 이거지. 무서워서 이전했나 보다. 자, 1번 왜 틀렸어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니까 이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 맞아요. 보통 이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10 하면 20일까지 맞는데 왜 틀렸어? A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B군에 이전 신고해야 되죠. 여기에 이전 신고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할 때 등에 지면 싸가죠. 등록증, 사무사포 증명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한 경우 기존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왜 틀려 이거? 이건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을 때인데 지금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잖아요. 그럼 등록증을 뭐만 해야 돼? 재교부만 해야 되는 거지. 이건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을 때 있는 일이지 2번인. 3번 A군수는 갑에게 처분했던 한 건의 과태료와 2건의 업무정지 처분한 기록을 모두 송부해야 되냐? 우리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을 땐 이전 신고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되잖아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송부하죠. 대개 한 마리를 송부하잖아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최근 1년 동안 받은 행정처분 서류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관련 서류 다 보내잖아요. 그럼 최근 1년 동안 받은 것만 승계한다고? 그러면 5월 10일 날 이전 신고했잖아요. 5월 10일 날 이전 신고했으면은 이전 신고했다. 그날보다 거꾸로 1년 하면 맨 앞에 있는 과태료 받은 건 1년이 넘었잖아요. 그건 송부할 필요 없지. 업무정지 2건만 송부하면 되는 거죠. 그게 틀린 거죠. 4번 갑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어. 아까 걸렸잖아 지금. 이거에 대한 행정상 제재는
A가 해, B가 해. 이전 후 등록 관청이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맞았죠, 이게. 그럼 5번은 등록 관청은 저 개공 가백에 어떤 제재를 주느냐. 이자는 최근 1년 동안으로 한다면은 업무정지 2번 먹었잖아요. 그리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과태료 사유예요. 500만 원 과태료, 과태료 사유를 위반한 게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과폐 업투계 받고 과위반하면 과태료 안 주고 또 업무정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순수 업무정지 사유란 말이지. 등록 취소인다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럼 이 정도,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사무소 이전은 다 이해한 거죠. 또 만들 때 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14번 갑니다. 틀린 걸 찾아볼까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제출할 때 건축물 대장은 첨부 서류가 아니다. 왜? 우리 등의 짐 싸내잖아요.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내는데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걸 확보했다는 걸 내는 것이지 건축물 대장은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이잖아.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이니까 내지 않는 거죠. 사무소 이전이니까 제가 이거 쓸게요. 2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것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잘했어요. 3번.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을 때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을 때 또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할 때 첨부할 서류는 동일하다. 똑같지. 등의 짐 싸 똑같아요. 맞았어요. 다음 4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를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어. 주된 사무소면 중개사무소지 뭐. 주된 사무소 이전했으면 관할지 외로 당연히 어디가 신고해야지. 이전 후 관청에 신고해야지. 이전 전이 아니라. 틀렸고요. 5번. 이전 신고는 100만 원이야 과태료죠. 이전 신고 위반하면. 이복의 방방빼 광고 문자. 정답 4번. 15번. 자, 지금 개공이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전 관청이 이전 후 관청에 송부할 소리를 모두 골라라. 송부할 걸 다 골라라. 대개 한 말이지 대.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어디 있어요? 그 미음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디귿번이네. 디귿. 그다음 1. 최근 1년치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 관련 서류니까 니을 맞고. 기억은 1단임 틀린 거고. 그 니은 있죠. 니은하고 비읍은 뭐냐면은 이거 이전 신고할 때 내는 거예요. 여기 니은은 사무사법 증명서류, 비읍은 등록증명이에요. 5번. 이건 이전 신고할 때 내는 거지 송부할 때 송부하는 서류가 아니지. 답 4번 되겠다. 자, 16번은 이쪽으로 와봅시다. 서울특별시 A9, 서울특별시 A9에 주된 중개사무소 두고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이때 분사무소를 설치합니다.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B도 C군에다가 분사무소 설치했어요. B도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강원도 가평군 이런 데인가 보죠. 분사무소 설치했다는 거야. 이때 C군 군수에게 설치 신고서를 내야 되는 거야? 왜? 그게 아니고 어디? A구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한 증에 설치 신고서 내야 되니까 틀렸죠. 2번. 설치 신고받은 등록한청은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했어. 그게 무슨 어떻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렇죠. 설치 신고 받았고 이 신고 필증 교부했으면 지체 없이 설치 예정 지역관할 시군구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고받고 통보. 정답이네요.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내 안 내? 안 되지. 우리 등록 신청할 때 또 소공의 고용 신고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다 안 냅니다. 등록관청이 안 내지.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잖아요. 4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공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업무정지 중이래잖아. 그럼 설치할 수 없다고 해야죠. 그럼 5번은 왜 틀린 거예요? 서울특별시 안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는 거야? 서울특별시? 그게 아니고
A구에만 못 드는 거지. A구. A구가 예를 들어 강남구라면 강남구 안에만 못 드는 거죠. 서울에 구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서울의 구가 25개예요. 서울 25개 중에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 있으면 24개까지 분사무소 돌 수 있는 거지. 틀린 거네요. 답 2번 되겠습니다. 17번 계속되는 분사무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거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답이네. 2번. 왜 틀렸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서 초과할 수 없다. 자, 제외가 틀렸고 포함이. 3번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하는 거야? 아니,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한청에 신고하는 거죠. 그럼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있잖아. 우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 그다음에 자격증, 또 등록증,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 전부 다 지자체 조례고 4번처럼 되게 잘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지자체 조례가 안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그냥. 5번은 왜 틀렸어요? 책임자는 설치 신고 전 1년 이내 무슨 교육을? 실무 교육을 받아야지. 실무 교육. 설치 신고일 아셔야 돼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답 1번, 18번 갑니다. 이건 뭐냐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비교하였다. 틀린 걸 찾아보자. 1번 등록 신청, 설치 신고 다 어디다 해야 돼? 그렇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한청에 해야 되는 거죠. 잘했어요. 2번 이것도 맞죠. 등록 신청할 때 또 설치 신고할 때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고. 3번 왜 틀린지 아셨어요? 우리 보증 설정은요. 등록을 할 때는 언제 보증 설정해요? 보증 설정. 등록할 때는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니까 이 등록 요건,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등록 신청 자료 미리 갖출 요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이걸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지. 근데 분사무소는 이미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보증 설정하죠. 그러니까 언제 내야 돼요? 설치 신고를 할 때 그때 제출해야 돼요. 틀린 거예요. 3번 법인 등기상 증명서랑 건축물 대장은 공무원이 확인한 사항이니까 늘 내지 않아요. 늘 내지 않고. 4번은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지. 잘했어.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계속되는 분사무소 문제입니다.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딱 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자는 그 등록한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없다고 해야지.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잘했어요. 2번.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어디 있냐면은 페이지 좀 적어보세요. 요약집의 84페이지. 잠깐 갔다 올까요? 84페이지를 잠시 갔다 오죠. 84를 잠시 가면 감독상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국장이나 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 그리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모두 포함한다. 이 모든 행정기관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의 보고, 자리의 제출 명령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사무소에 공무원을 보내서 장부서류 조사 검사를 다 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보고해봐,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공무원을 사무소로 보내 장부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건 국장, 시도지사,
등록 관청이 다 가능해요. 근데 우리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도 그 감독 권한이 있어요. 현실성을 반영한 거지.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근데 분사무소가 강릉시에 있다. 그럼 강릉시장이 이번에 일제 단속을 한다. 그럼 쭉 돌면서 그 분사무소에도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현실성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2번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무원을 분사무소에 보내가지고 장부 서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맞는 거네요. 3번에 틀렸어요. 시험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도에는 둘 수 없다. 시도가 뭐야? 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잖아요. 이게 시도잖아요. 예를 들어 이자가 아까 서울에 있죠. 서울특별시에 있는 A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그럼 당연히 여기만 빼고 분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고 해야지. 틀렸고 4번 등록관청은 매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항을 다음 달 10일 협회 통보에 돼 있죠. 5번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하게 돼 있지. 자, 정답은 3번이었다. 시험이 안 나온 내용이었어요. 다음 20번. 자, 분사무소 또 나왔습니다. 옳은 걸 찾아볼까요? 1번 괜찮나요? 웬일이래? 맞게 나왔네? 설치 신고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좋아요. 2번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 내 분사무소 둘 수 없다고 해야지. 3번 분사무소 설치 안 하는 경우 당연히 어디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법인 등기상 증명서 안내, 건축물 대장도 안내 다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이고 자격증 사본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면 쉬운 문제죠. 답 1번. 21번 분사무소입니다. 계속됩니다. 틀린 걸 찾아볼까요?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이전했어요. 어디가 신고하라고? 또 틀렸네.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이전 신고하세요. 이전 신고할 때 제출 서류 조심해야 돼요. 이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시내 짐 싸고 가야 돼요. 신고필증 원본입니다. 여기를 등록증이라고 잘 내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신고필증, 그다음에 사무사포 증명서를 시내 짐 싸고 이사 가죠. 자, 1번 맞고 1번 틀렸고 2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것도 협회 통보해야 돼요. 3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계공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됐고 4번도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분사무소 설치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모든 서식은 다 국토부령이 있다. 자, 맞았고요.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에게 통보해야 한다. 양쪽 다 통보하라. 되게 잘 나온 문장이죠. 자, 됐고요. 정답 1번. 자, 22번. 22번은 뭐 복잡해. 좀 써야 되겠어요. 자, A군에 중개사무소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갑이고 법인인 개공도 있어. 법인인 개공은 을이고 그리고 이 분사무소 을법인의 분사무소도 어딘가 있나 봐. 당연히 A군은 아니겠지. 어디 뭐 B군이나 이런 데 있겠죠 뭐. 어딘지는 몰라. 일단 모른다 치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병이래요. 자,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갑은 B군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갑이 누군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니까 X.
못 두는 거죠. 2번 갑이 B군에다가 분사무소 아니 임시 중개시설물을 두었대.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죠? 임시시설물 임등취. 형벌은 1-1이지. 3-3이 아니고 1-1. 3번 갑이 아니 을이네 을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 B군 군수에게 설치 신고서를 내라고? 아니 A군. 다음 을은 B군, C군, D군에 각 분사무소 하나씩을 다 둘 수 있다. 잘했어. A만 빼고 다 둘 수 있죠. 하나씩 다 둘 수 있다. 잘했고. 5번 병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제 1년 이내 무슨 교육을? 실무교육 받으라고. 실무교육. 다른 교육 좀 받지 말고 제발. 실무교육을 받으라고요. 연수교육이 아니고. 답 4번 뭐 할만하네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할만해. 자 23번. 자 틀린 걸 찾아볼게요. 1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업무정지 기간 중이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잘했어요. 자 2번 개공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처녀 벌금. 잘했어. 3번 분사무소 5개 광고물에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어. 이때도 100만 원의 과태료 처우 명령할 수 있다. 똑같이 가는 거죠. 다 똑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이전 신고서를 내잖아요. 등록증 첨부하는 게 아니라 신고필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거지. 5번은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취 1-1. 자, 해서 틀린 건 4번. 24번. 공인중개사 갑과 을. 공인중개사 갑과 을. 둘 다 공인중개사인데 사무소 공동 사용하고 싶다네.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고 싶대. 자, 공인중개사 갑이고 이자도 공인중개사 을이고. 틀린 거. 1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을은 중개사무소, 이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누구의? 갑의 승낙서를 첨부해야죠. 그렇지. 현재 갑이 쓰고 있는 사무소니까 갑의 승낙서를 내야 되죠. 그 사무소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해라. 2번. 이번에는 뭐냐면 개공갑은 휴업 중인 을이네. 휴업 기간 중인 을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고 싶어요. 이쪽은 사무소 이전해가지고 이자도 개공이고 이자도 개공인데 사무소 이전해서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잘했어. 휴업 중에는 상관없어요. 3번 갑은 업무정지 개공 을로부터 승낙서를 받아서 을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업무정지 기간 중이니까. 4번 일단 둘이 같이 쓰고 있었나 봐. 4번은 을이 업무정지 처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이었던 갑은 그 을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지. 상관없어요. 둘이 같이 하다가 한 사람이 업무정지 받으면 걔는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이 정도면. 5번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갑은 을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을의 승낙서를 받아서 이전할 수도 없어요. 이전 업무정지 중이면 이쪽 이전이 안 되는 거죠. 뭐 사무소 공동 사용은 최대로 이 정도예요. 최대로 이 정도고. 정답 4번. 25번. 옳은 걸 찾아봅시다. 1.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잘했어요. 2번. 개공이 등록한청에 6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에 있어. 간판 철거해야 안 해요. 아니, 휴업은 철거 아니라니까. 폐업이라고요. 3번은 개공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공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한청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갑의 승낙서지. 갑의 승낙서를 확인하는 거죠. 4번, 우리 다른 법률, 법인, 분사무소, 책임자, 중개사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5번 틀린 건 임시시설물은 임등치라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옳은 건 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 우리 겸업, 고용인, 인장, 휴폐업 이쪽을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